시대의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브라보 교통 이슈. 오늘은 어떤 교통 이슈가 있는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시작된 전기차 민간 보급이 지자체로 확산됐지만 내연기관 대비 여러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가요? 네. 현재는 주행거리, 그러니까 배터리의 충전 용량만을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때마다 줄어드는 내구성 보증제 시행이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휴대폰도 자주 사용할 경우 1년도 채 안 돼서 통화 시간이 갑자기 짧아지고 결국은 새 곳으로 교체하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니까요. 그렇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은 가장 중요하고 또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삼성에서 600km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하니까 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전제 제품과도 같다고도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급 대수가 그리 많지 않은 르노 삼성 전기차부터 배터리 보증제를 선언했지만 만약 내연기관차처럼 쉴 새 없이 가동을 하게 된다면 성능 문제는 그 전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네, 전기차하면 대부분 짧은 주행거리만 생각하는데 5년 후에는 차 가격보다 비쌀 수 있으니 이 배터리 성능이 곧 자동차의 내구성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배터리 특성은 날씨가 뜨거울 때도 취약하지만 네. 추울 때 시동이 안 걸리는 차가 많은 것처럼요. 영업권에서는 성능이 더 극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운전 환경과 또 조건에 따라서도 주행 가는 거리가 반으로 줄 수 있는 부분도 큰데요. 추울수록 히터를 틀고 또 시트를 히팅시키기까지 한다면은 아마 동네조차도 벗어날 수 없다는 예고창, 그러니까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도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세워둘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또 요즘 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네. 또 이런 겨울도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데요. 때문에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때 LPG 차도 충전소가 많지 않아서 애를 먹었는데 이제 네. 전기 충전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주로 네.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하고 있다고요? 네. 큰 그림만 보는 정책이라 그런 셈이 되고 말았는데요. 네. 어쨌든 전기차 800여 대의 충전시설 8,050대를 공급하고 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선언했으니까 적어도 고속도로 이용은 앞으로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전시행정이 배제된 지역에 있는데요. 기존의 특정 전기차 전용 충전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것이요. 이거를 이제 여러 차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화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 상호 연결만이 구축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신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조할 예산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서 참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GM 스파크 전기차라도 멀리 갈지 못하는 차로 남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테슬라처럼 부산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신개념 전기자동차 등장과 아까 말씀드린 삼성 배터리의 발표 진위에 따라서 희망을 걸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는 뭔가 다르다고들 하는데 어떤가요? 예, 다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본산 배터리가 겨울철에 강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닛산차에 비해서 얼마나 효율이 클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물론 오는 6월 런칭 계획에 있는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는 시속이 165km라는 속도를 갖고 있고요. 네. 또 운행거리도 한번 충전해서 169km라고 이런 강점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혹서기와 혹한기 영향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운전 습관 또한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현실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이 아무래도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판매 1위를 차지했던 기아차의 소울 EV가 네. 동절기의 실주행거리 유지를 위해서 히트 펌프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 그래서 148km라는 최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지만요. 이 역시 가장 적합한 환경과 운전 조건에 의한 성능 평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운 날에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간혹 운행 중에 불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외국에서는 구조를 위해 차체를 커팅하다가 감전된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전기차는 고압 전류가 흐르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 시운전 도중에 불이 났고요. 또 최근 광주에서도 불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네. 전기차는 감전과 화재, 침수의 위험은 물론 특히 그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에서는 이런 위험 확률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안을 위해서 차체를 무조건 훼손하거나 자르면 감전 또는 불이 날 취약성도 아주 큰데요. 뿐만 아니라 사고 충격은 탑승자의 그 위험 지수를 배가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경찰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엔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어린이 네. 통학버스도 안전띠와 동승자 탑승을 확인하는 단속이 시작됐고 또 상향된 범칙금과 벌금까지 적용됐는데 아무래도 조심 운전해야겠죠? 네, 앞으로 2달간 어린이 통학버스에 좌석 안전띠가 설치된 날을 비롯해서 착용 상태와 동승자 보호 탑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보는 단속이 계속됩니다. 주로 하교 시간대에 통학버스가 잘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가 등의 교통경찰관이 집중 배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할 경우도 6만 원 범칙금에 벌점 10점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인상됐는데요.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최고 1,000만 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이고 네. 0.1% 이상은 500만 원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그리고 0.05% 이상이면 최고 300만 원에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김경배 교통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설명절 잘 세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